첫 번째 연사 발제자로 정옥상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모실 텐데요. 모시기에 앞서 간단하게 교수님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옥상 교수님은 부산대 화학과를 이제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에서 21년까지 대한학회 회장을 하시고 21년도에 기초과학학회 협의체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구연합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정옥상 교수님께서는 국가기초연구는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옥상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모임을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유옥진 원장님은 아마 지난 2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기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마일드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투리가 좀 심해서 혹시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사실 우리가 영문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아마 2, 3년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제가 화학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문지가 나온 지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문 학술지가 나온 지 1세기 정도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쓰지만 이제 잭스라는 논문이 나온 지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학 같은 경우에 현대 우리 화학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좋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많이 써서 좋은 연구 발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지속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년 정도 연구를 했고 현대 화학이,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정도 했고 저희들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이걸 우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우연히 프로야구 역사하고 아주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야구가 생긴 지 지금 한 45년 정도, 44, 5년 됐는데 그런 거하고 매치를 조금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여하튼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안 좋은 쪽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 조금 이제 실망을 좀 하게 됐죠. 정부 탓은 아니긴 한데 연구비가 삭감됐다니까 상당히 이제 실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희들은 격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카르텔이라고 또 밀어붙여서 격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또 좌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크게 이제 기초 연구는 사실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연구비 규모를 바꾸고 연구 시스템을 확 뒤집어버려서 혜택을 받는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좌절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논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분 중에 사실 가해자가 좀 왔어야 되는데 피해자들만 다 모인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나 우리 교육부에서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은 한 두 분 모셨어야 되는데 과장까지도 좀 모시라고 하면 모시는데 오늘 아마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조금 전달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목소리가 그쪽으로 전달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게 피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언론에 오늘 행사를 조금 발표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기부에 있는 실장님이나 국장급, 과장급들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정부 내에서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자꾸 좀 입력을 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구비만 줄어들었으면 조금 한 10% 20% 감내를 해서 연구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됐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맨 밑에 지금 밑돌을 빼서 윗돌로 지금 가해 주니까, 그 이를테면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이제 연구자들은 지방대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조그만 대학에서 대학원생 한 두서너 명 데리고 일하는 교수님들은 거의 한 반 정도는 지금 연구실을 문 닫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연구실 문을 닫은 그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선을 하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를테면 과제 액수가 적은 연구비들, 7천만 원 미만 연구비들이 이제 연구 경쟁력도 없다 그러고, 정부 측에서 보면 연구 효율이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연구비 딸 때 경쟁률이 약하니까 이제 이게 카르텔로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꽝거리 없어져서 원래는 7천만 원 미만짜리 연구비가 뭐 한 140여 개 지금 밖에 안 되니까, 전 우리 연구자단에 수행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크게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저 같은 경우는 한 2천여 개로 좀 늘려주면 해결이 아니고 해갈이 되겠다, 이렇게 회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늘리지 않고, 이제 지금 아직 국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런 한 7천만 원짜리 과제가 한 800에서 900여 과제로는 조금 증가하게 됐습니다. 조금 숨통은 들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힘을 좀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지금 그 조금 유옥전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기초연구는 좀 굉장히 다양성과 지속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뭐 지속성도 지금 끊기게 되고, 연구 숫자를 줄이니까 다양성도 상당히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과제 숫자가 매년 지난 한 15%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년 되면 연구 과제가 지금 한 10,000여 개로, 지금 우리 연구재단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한 10,000여 개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15,000여 개 되었었는데, 이런 게 이제 큰 병폐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그 얕은 여로에 이런 우리의 의견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대학원생 두서너 명 데리고 일하면서 학회에서 본가 갈 학회를 오는 걸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지금 그 굉장히 지금 문을 닫고 계셔서, 이 학회 뭐 스물 화생지 학회 관계자들이 계신데, 아마 등록 인원도 상당히 지금까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바라면서 저는 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할 일을 우리 기과협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매년 포럼을 좀 하고 있는데, 울분을 좀 터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은 금방 유옥전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인들은 무조건 예스입니다. 말만 예스지 그냥 실행력이 조금 부족한 게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유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쯤 붕괴된 연구 시스템이 다시 리셋업이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한 몇 년 더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가 지속성이 없어서 저는 기초 연구는 지속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거 뭐 이거 뭡니까? 표시가 잘 안 되나? 이 선택과 집중과 다양성과 지속성 사이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당연히 다양성과 지속성을 이제 유지해주면 가장 좋겠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우리 낼 때는 디자인한 연구 결과가 좋은지, 그다음에 시렌디피터스 된 연구 결과가 좋은지, 뭐 왕왕이 시렌디피터스 된 연구 결과가 큰 상을 받게 되고 좋은 연구, 우리 기초과학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생각했던 결과보다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면 좋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나오려면 다양성이 유지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큰 연구 같은 경우는 탑다운 연구가 있을 테고 바텀업이 있을 텐데, 이제 기초 연구는 당연히 바텀업이 돼야 돼요. 연구자들이 말을 좀 들어서 정책 입안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우리 보통 R&D라고 얘기하는데, R&D 연구하고
뭐 개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연구는 조금 다양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주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D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정부청의 장관님이나 뭐 우리 청와대 과학수석이나 이런 분들 생각이 무슨 소리 하냐고, 과학은 기술에 지금 업혀가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또 계속 이런 소리를 나오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희들 그 내용 자체가 이런 토픽을 가지고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초과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절대 조건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 우리 이필호 회장님도 말씀드렸고, 지금 2년 전에 저희들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기초과학의 해라고 이제 해서 뭐 여기 홍성윤 회장님도 그렇고 뭐 행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 투자는 결국 투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구는 기술연구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임팩트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자꾸 경제 관료들이 경제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매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이 기초연구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손을 못 대게 법적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한 6%도 계속 증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이제 법적 제도화가 만들어지면 연구자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고생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지금 논의는 좀 하고 계신데, 뭐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또 정치인들은 해준다고 그러는데 또 어디 가서 또 막히게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유네스코에서 우리 기초과학의 해를 만들어 주셨고, 자, 이것도 앞에서 마찬가지 기술 혁신에 미치는 기초 연구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가 하나 나오게 되면 기술을 개발시키는 데는 작은 단계가 되지만은 이거 가지고는 뭐 너무 어려서 지금 제 성질도 급한데 이건 지금 작동이 안 되네. 야간 우리 기초연구는 퀀텀으로 점프를 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개발 연구는 조금 개발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TV의 역사를 보면 이 브라운관에서 그다음에 액정을 통해서 퀀텀 다까지 가는 데는 하나하나 되게 이제 노벨상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고, 개발 연구는 이제 조금 공학적인 연구인데, 우리 퀀텀 점프를 한 경우는 기초과학이 될 테고, 지금 파란색으로 된 개발 연구는 우리 이제 디벨롭먼트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걸 강조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 뭐 위기라고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면, 지금 현재 연구 시스템 붕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이게 40년 동안 저희들이 촘촘하게 만들어놨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붕괴를 시키니까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부 국장이나 실장님들 뭐 붕괴가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붕괴가 확실히 된 거는 맞습니다. 붕괴가 돼서 혜택 받던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학령 인구 급격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어려운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특히 뭐 수학은 필수기 때문에 조금 하겠는데 물리나 화학의 경우는 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로 가까울 것 같아서 앞으로 이를테면 한 10년, 20년 후가 지금보다는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점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쉬운 과목만 듣게 되니까, 특히 물리나 화학 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기 여러분들 기과입에 스물 화생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회장할 때도 보면 수학은 전공 필수기 때문에 또 갈래가 좀 다릅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뭐 그저 그렇게 해도 그냥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스물 화생지 중에서 갈래가 세 갈래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는 항상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입시주의 정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국장급, 과장급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저희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부에 있던 과제들이 지금은 이제 과제가 싸그리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교육부에서는 연구 과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G램프 사업이라고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이 과제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지금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G램프 사업이 썩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대학에 지금 G램프 사업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업이 주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뭘 할 건가 최종적인 목적이 없고 돈은 뭐 수십억 들어가고 있는데 몇 년 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우리 연구비 앞으로 조금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나 컴퓨터, AI, 공학 이런 데 연구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 연구비 중에 우리 기초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맥시멈 10% 정도 됩니다. 10%.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이제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도 조금 그 비율을 조금 높이면 앞으로 우리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유욱진 원장님도 50대 50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한 50대 50대 뭐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보통 기초 연구비는 한 10% 정도 됩니다. 원래 한 9% 되는데 지금 조금 증가해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현재 연구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적혀있는데 우리 뭐 카르텔이란 말 사실 교수님들이 듣고 넘기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씨가 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울분을 좀 터뜨렸습니다. 카르텔 무슨 카르텔이 중학교 3학년 때 경제 배울 때 처음으로 카르텔 말을 배우고 난 이후에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하는데 뭐 국제 공동 연구를 하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카르텔도 정의를 좀 하라고 우리 저희들은 몇 군데 가서 카르텔이 뭔가 하고 그 다음에 국제 공동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내놓으라고 좀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없어요. 뭐 뭘 국제 공동 연구인지 뭐 하루아침에 만드는 거 대놓으니까 지금 이제 되게 연구를 중견 이상 하는 분들은 카르텔이나 국제 공동 연구 요에 대한 용어가 가장 싫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하락하는 게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WCU 사업에서 국제 공동 연구는 돈은 퍼줬는데 크게 결과는 없던 그런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빼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하면 또 여러분들 과제 당첨되는 데는 굉장히 또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R&D 연구 체계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연구비 수혜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장관님은 젊은 분들 모시고 뭐 회의를 한 5번 했는데 연구를 제법 잘하는 젊은 분들 한 5명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 잘해줄게 이래 잘해주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지금 신진 뭐 대개 10과제 내면 하나 정도 되니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신진 연구. 신진 연구는 이를테면 50%는 연구비를 주고 그중에 서바이브하는 사람들 다시 중견으로 올려야 되는데 신진할 때 그냥 한 2억씩 2억 5천씩 주니까 이게 된 사람은 아주 좋지만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진 연구를 잘 알다시피 지도교수나 포스닥 지도교수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게 한번 되면 된 사람은 좋지만은 안 된 사람은 뭐 대부분이 안 되니까 안 된 사람은 큰 이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잘해준다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의 피해가 가장 많이 갔습니다. 지금 연구 정책은 뭐 연구비 불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견 같은 경우는 막 3억 5천씩 크게 높여 놓으니까 화학 같은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중견도 우리 지금 저 사회 보는 홍창숙 교수님 빼어나게 연구를 잘 하시는데 연구비 거의 뭐 화학에서 제일 좋은 잭스 논문 몇 편씩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견 연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뭐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다음에 소액과제 소멸되고 소규모 연구실 그러면 대학원 교육 연구가 진짜 실제 여러분들도 지방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 중단되는 실험실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지금 거의 뭐 연구비 한 1억 미만으로 연구실을 운영하던 연구실은 지금 2년 동안 거의
문은 닫지 않았지만은 시약 살 돈도 없어서 지금 연구 논문 거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속성과 다양성이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연구연합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연합은 여기 나와 있듯이 2016년에 1,700명의 기초과학 연구자 온라인 청원을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받아들여져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연구비가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매년 한 10%씩 증가를 해서 증가를 해도 여러분들 증가 그 정도 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수요가 젊은 교수들이 연구를 안 하면 안 되고 연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 10% 증가를 시켜도 연구비가 늘어났다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 연구비 삭감한 데다가 또 연구비를 크게 주고 적게 주는 연구비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연구비 혜택률을 받는 사람이 이제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연구 환경 조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 과학 정책 제안, 이제 포럼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이래서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효율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의는 수십 번 하게 되고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뭐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공무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기면서 큰 실수 없이 해서 승진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말은 들어주겠노라 했는데 결과는 자기 생각한 대로만 되게 이제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순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국회 포럼이나 실무운영위원회, 그다음에 R&D 모니터링, 기초연구 홍보,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홍보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젊은 연구자들 한우물을 파는 그런 연구자들 홍보를 좀 크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노력은 하였지만 저희들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과협은 돈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돈이 거의 한 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초과학 연구 정책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초과학 및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대학을 기초지식 전쟁의 최전선에 이래 적혀 있는데 잘 알다시피 학생 수도 줄어들고 대학이 지금 매년 한 1년에 연간 2개, 3개씩 없어지니까 우리 건물도 좀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있고 한데 이제 연구비만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하고 대학의 연구 비율을 예전에는 교육이 한 7대3 교육과 연구 사이 7대3 정도 됐으면 그 역전으로 조금 해서 연구가 한 7 정도 되고 교육이 한 3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대학이 조금 나왔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도는 연구 인력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까지는 교육부도 없고 가계부도 없고 대학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좀 변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적어도 5대5 정도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원래 7대3 정도 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이 교육하고 연구 비율이 상당히 지금은 이제 교육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을 연구 역량 강화로 전환하면 좋겠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시간이 20분이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 기초과학 분야는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 대학은 공학기술 분야에 한 44%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는 이게 자연과학 분야만 적혀 있는데 한국 대학에서 하는 연구입니다. 한 15% 정도 되고 이 굉장히 비율이 이제 선진국형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이제 기초연구비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주로 하는 연구비인데 그래서 교육부에 있는 연구비는 지금 깡그리 없어져서 G-램프 사업 이외에는 지금 연구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뭐 연구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여기 비목적 연구 이를테면 이제 경제 관점에서 보면 돈이 안 된다는 이 수치가 이게 이걸 좀 크게 비목적 연구를 비율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데 이제 이게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수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기초연구비가 한 1.3조에서 2.5조 되는데 원래 우리 대개한데 기초연구 한 2.5조쯤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조금 줄어들었다가 지금 2.5조 정도 됐는데 그럼 뭐 예전처럼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를 조성을 해서 연구비 혜택 받는 사람 숫자가 이를테면 아까 15,000여 개의 과제에서 10,000여 개의 과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원래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과제 연구비가 한 30조 정도 됐다고는 하는데 이거저거 빼고 이렇게 하면 실제 과제 어떤 신문에 보면 한 24조쯤 되는 신문도 있고 31조쯤 되는 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 과제를 이렇게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총 지금 연구 R&D가 거의 한 100조 정도 됩니다. 민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R&D가 100조쯤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R&D 연구비가 우리 국가 R&D하고 거의 이코블런트합니다. 대개 한 30조쯤 됩니다. 그 우리 연구비가 우리 지금 원래 최대로 높였다는데 한 30조쯤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기초 연구비는 뭐 대략 한 2.5조쯤 되는데 2.5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구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뭐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과제 수가 어떻게 되는가 정리를 좀 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 돈 액수하고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되는 돈 액수하고 과제 수하고 매칭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요게 2025년 개수입니다. 과제 개수입니다. 연구재단의 2024년, 22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저액 과제가 줄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피해가 막심합니다. 뭐 여하튼 뭐 이런 제언을 하게 되겠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앞으로 뭐 유욱준 원장님 얘기했는데 전화 이복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토론 시간에 뭐 이런 자세한 것은 조금 얘기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옥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